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국내 시장 사실은 좀 아쉽죠.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자체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매수도 꽤 몰리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특히 좀 아쉽죠.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2,606포인트, 그러니까 전일보다 한 13포인트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철강금속 쪽으로 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운수장비 같은 경우도 전일 테슬라는 좋았는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죠. 그런 모습들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국내 시장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 좀 훨씬 좋죠. 우선 코스피의 아쉬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에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좀 힘을 좀 못 쏘고 있는 모습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좋아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의 SDI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반등한다라는 점 긍정적이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죠. 이 포스코 퓨처엠도 11.25% 올라가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삼성전자의 하락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 코스피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운수 장비에서도 최근에 운수 장비 자동차는 조금 쉬어갔었지만 조선주들은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도 음봉이 좀 길게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한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코스닥으로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코스닥은 오늘 이 1.6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4.83포인트 올라가면서 900포인트를 오늘 좀 가볍게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좀 상승을 좀 머뭇거리는 상승에서 좀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전고점이 900포인트였죠. 그리고 그 전에 4월달 고점이 913포인트, 지금 자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포인트 앞선에 두고는 매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직 장 끝날 때까지 한 37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외국인이 이 4,300억, 거의 4,400억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13조 원으로 오늘 한 14조 원 정도까지 기대해봐도 될 정도로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이 왜 하는지, 상승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상승의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렇게 10%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이 쇼커버도 나오고 있죠. 공매도 물량들도 상당히 많은 쇼커버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은 오늘 15% 상승하면서 사실 2차 전지 우려감이 있었죠. 4월달, 5월달 이렇게 2차 전지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씩 조정 나왔고, 이게 에코프로 BM도 30만 원 찍고 좀 하락하는 모습들 나왔었는데 사실 전고점도 훌쩍 뛰어넘는
넘는 모습으로 오늘 32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100만 원 넘었습니다. 오늘만 12만 2천 원 상승하면서 전일 에코프로는 100만 원을 목전에 둔 99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매수세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오늘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외국인이 섹터별로 보면 금융 섹터에 2,259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2차전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에코프로 BM은 전기 전자 섹터로 들어가는데 에코프로가 금융 섹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융에 잡힌 매수는 대부분 에코프로의 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NF도 오늘 5%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NF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에코프로 BM과 같이 오늘 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닥에서 4,44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융 쪽,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2,200억 정도 잡혀 있고요. 전기전자가 2,800억. 그러니까 이 두 섹터만 사도 5천억이 좀 넘습니다. 이 5천억 사고 나머지 섹터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섹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LNF 이 세 종목이 시가총액 1, 2, 4위거든요. 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종목들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이 세 종목이 거의 다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종목별로 좀 살펴본다라면 코스닥에서 엔터주들, 뭐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포스코 DX라든지 펄어비스, 케어젠까지 전체적으로 사실은 코스피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분위기가 뭐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거나 소폭 하락하는 정도로 살짝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움직였다라면 코스닥은 사실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확 끌어주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사실 섹터별로는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정고점까지도 상승을 했다라는 점, 오늘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이 코스피는 냉탕, 코스닥은 온탕인데 온도 차이 상당히 좀 많이 나죠. 이런 모습들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도 2,650이 이 지수로는 정고점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의 2,650선 근처로 가니까 차익 매물도 나오고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코스닥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좋지만 그래도 또 정고점 왔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다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2,650선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잡으시고요. 이 박스권 상단 근처로 가면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같은 전기차다 그래도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반도체다 그래도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섹터라 그래도 좋은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이 섹터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에 묶어두시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 종목에 대한 핵심은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실적이 좀 방점 찍으시고 차별화되는 상승하는 종목들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 코스피 지수는 냉탕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온탕이라고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만큼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 먼저 보겠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죠. 오늘 주가는 11%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43만 4천 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원금속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19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젠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생성형 AI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오브젠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43,5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우건설을 보겠습니다. 요즘 건설주에서는 그렇게 큰 호재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올랐다가 오늘 다시 또 빠지고 있습니다. 8%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의 주가 4,29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PCL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진단 기업인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8% 넘게 빠지고 있고요. 5,59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잡음이 조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이 정식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남양유업 사실은 이 가족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불가리스 과대 광고 그러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기에 사실은 국민 정서가 안 그래도 좋지 않았었는데 소송까지 이 경영권의 이 한앤코와 이 홍 회장 간의 이 소송까지 굉장히 많은 악재를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2021년이었죠. 불가리스 과대 광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이게 뭐 코로나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이 이슈가 있었고 주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남양유업에서의 경영권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주당 82만 원인데요. 지금보다 약간 2배 정도 높은 그런 금액에 매각을 했는데 사실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있지만 뭐 경영권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도 유명했죠. 그러면서 뭐 가격이 비싼지 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기사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21년 5월에 이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와 계약한 이 계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었는데 그 뉴스들을 모두 사실은 뒤엎을 만큼 큰 뉴스가 또 나왔죠. 이 9월에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홍 회장 측에서는 계약 해제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의 주식 양도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1심과 2심에서는 지난해 9월 그리고 이 올해 2월 1심과 2심이 있었는데 모두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죠. 이 대법원 민사 2부에서는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심리 불속행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심리 불속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 문제가 있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1심과 2심에 나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굉장히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사실 한앤컴퍼니가 1심, 2심 모두 이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앤컴퍼니로 잘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은 좀 길게 장기간 동안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실적을 본다라면은 또 하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실적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도 장기화되고 있고 주가도 급락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악재의 장기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한앤컴퍼니에서 매수할 때 매수 단가가 80만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주가보다 2배가 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PBR이 약 한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높으나 한 4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다. PBR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봐도 좋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40만 원, 손절 가격은 50만 원, 목표 가격은 4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손절 가격은 3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해서 일단은 도망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드리면요.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40만 원 선에서 해보시고 이때 목표 주가는 50만 원, 손절 라인 3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동원금속을 구조를 해볼 텐데요. 현대차 그룹의 오랜 협력사로 범퍼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대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호재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사실 오늘 장에서 빠지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오늘 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하락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섹터가 운수장비였죠. 현대차, 기아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금속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동차 도어 프레임, 그러니까 문에 있는 이런 이 금속으로 된 프레임류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용 배터리 프레임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대한 이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우선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부터 살펴본다라면은 전기차 배터리 프레임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조기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25년도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4년도 10월로 공사를 조기 마감하면서 조기 가동을 한다. 그러면 동원금속에 대한 매출과 이익단은 훨씬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대기가 되면서 5월부터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1,000원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주가가 장중 고점 4,000원까지도 갔었고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3,000원이 넘어 있는 그런 주가입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숫자로도 이 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에 대한 상승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하락은 이유를 만약에 찾아본다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금속 주가 위치가 많이 높아진 만큼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분명히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거 맞고요. 금년은 작년보다도 매출액과 이익단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은 지금 당장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보다도 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3,000원, 3,000원이 21선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매수 가격은 3,000원, 손절 가격은 2,700원, 목표 가격은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금속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3,0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 2,700원, 목표 주가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을 구조해 볼 텐데요. 폴란드 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다시 또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사실 건설주들이 요즘에 좀 등락이 좀 심하죠.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는 GS건설 사태가 나면서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도 있고 분명히 대우건설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7,8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은 9.82% 상승했고요. 오늘은 8.84%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등락의 폭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심한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좋은 분위기를 찾아본다라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에
건설주들에 대한 투심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라면은 건설주들 최근에 국내 건설 경기가 매우 좋지 않죠. 그러면서 건설주들에도 실적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우건설을 찾아본다라면 대우건설은 국내의 악화된 건설을 비주택 부문에 대한 약진으로, 특히 해외의 비주택 부문에 대한 약진으로 이 부분을 모두 다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거점 국가들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겠지만 나이지리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그리고 이라크라든지 이런 해외 수주에 대한 거점 국가들에 있어서의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의 매출액이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수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이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외 신규 원전 수주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연내 국내에서 신한울 이 3, 4호기 시공 컨소시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폴란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라든지 다른 그 외의 국가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주가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 버티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락이 좀 깊은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자리다라는 분명히 판단하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이 손절 가격은 4,600원, 손절 가격은 4,000원, 목표 가격은 4,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는 지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목표 주가 4,6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봤던 종목들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인데 나노팀이 지금 마이너스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좀 이제 나노팀이 조금 이제 그날 이후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5,000원을 좀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오늘 일단 6% 저 방송 나온 줄 알고 있는지 6% 오르고 있는데 거의 매수가 그날 종가 언저리입니다. 말씀하신 거 0.3%가요. 0.5% 그렇죠. 조정이면 그래서 일단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일 수목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혹은 7월 말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양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어쨌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6월 말 저점 또 7월 지금 이번에 저점을 찍어주고 쌍바닥 형태. 물론 쌍바닥을 말하긴 뭐하지만 계속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테슬라도 그렇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부품주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최근에 좀 전기차 부품주에 조금 쉬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나노팀을 가져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았었는데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순환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자동차 조선이 좋을 때는 나머지가 쉬어갔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좋았고요.
또 오늘은 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뭐 거의 뭐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네.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매가 나오는 것이라면 분명히 전기차 부품주도 충분히 좋은 기대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고 또 내일 물론 이제 테슬라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영향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내일 모레 또 테슬라가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뭐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좀 이제부터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실적 발표도 앞둔 만큼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봐도 좋은 시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6월 2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PSK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7%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약간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왔었죠. 7월 초에. 네.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것을 좀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이 나왔고 어저께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도면은 어저께 한 장중 최고 한 12% 이상 상승이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 약간 되돌림이 나오는 것이고 박스권 상단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없다라면 네. 신규 공략도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종가 베팅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 순환매라고 짚어주셨네요. 너무 좀 강력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섹터도 그렇죠. 봐야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가 여러 분야가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좀 강했었던 것은 이제 후공정 쪽이 맞아요. 강했었죠. 네. 뭐 IS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이 강했었고 어저께 좀 강했었던 쪽은 이제 좀 장비주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테크윙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게 소재 쪽이에요. 그럼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네. 전지도 오늘은 음극재가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에코프로 BM이 더 강한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면은 양극재보다는 약간 음극재 관련된 종목군이 좀 더 강하고 또 그 전에는 장비주들. 그러니까 오늘도 장비주 중에서 뭐 D&T 같은 기업은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장비주들이 또 한 그저께까지 또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이제 2차 전지 순환매가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도 뭐 장비, 소재, 뭐 전공적이냐, 후공적이냐, 또 이게 뭐 기판이냐, 반도체 쪽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순환매는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반도체 소재 섹터를 가지고 오셨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전공정 쪽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네. 특별히 소재 쪽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좀 순환매 측면이 좀 네. 있고요. 그리고 소재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은 뭐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줘요. 네. HPSP도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 전반을 바라봤을 때 대형주와 또 소부장주에 대해서 전략을 좀 다르게 짜서 가야 될까요, 저희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뭐 좋게 본다. 네. 좋게 본다라면 어느 섹터를 매수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는 뭐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를 갈 것인데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안정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또 요구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고 쳐도 최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30% 이상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인데 30% 정도 오르면 9만 원 초중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한 11만 원 정도 언저리인데 한 30% 오르면 14만 원, 15만 원인데 그 이상으로 간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1월 연초 대비해서 한 4, 5배 올랐는데 연말에 10만 원 가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리고 뭐 중소형주들이 그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소형주들은 최소 더 많은 기대 수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혹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한다라면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매를 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또 리스크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종목군들이 많고 또 시장이 흔들릴 때 또 오늘같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침에는 좀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네. 또 크게 조정받는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는 꾸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면 업황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급 현황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네. 반도체 섹터별로도 여러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요즘 수급 현황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뭐 수급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철강이라든지 아마 이건 네. 포스코 쪽일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리고 제조 쪽에 대한 매도지만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 아마 하이닉스일 겁니다. 이것도 이쪽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약간 쇼커버링 그 에코프로 관련해서 공매도 친 부분들이 좀 환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외국인들 수급은 엄밀히 따지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너무 기대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좀 수급을 보신다면 좀 기관 투자자가 좀 힘있게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OCI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OCI 하면은 좀 아직까지도 잘 뭐 주식을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뭐 태양광 관련된 기업 아직까지 아니냐. 태양광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달 됐어요. 지난 6월 달에 분할 상장이 됐죠. 네. 그래서 OCI 홀딩스하고 OCI로 나눠졌고 OCI 홀딩스는 보통 이제 홀딩스 이렇게 붙으면 지주사 네. 느낌인데 맞습니다. 약간 지주사 역할을 해주면서도 태양광, 에너지 쪽을 전담해서 투자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부로 좀 바뀌었고 네. 그리고 OCI가 이제 소재, 반도체라든지 태양광 이런 특수 소재 쪽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번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에 그 공급을 좀 하는데 네.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 테일러의 공장을 짓고 있는 그 파운드리 공장의 고순도 인산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계속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2020년도 일본하고 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규제를 했을 때 약간 무역 분쟁이 좀 있었을 때 이 특수가스가 가장 큰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순도가 99.99999%. 그러니까 네. 그 소수점 아래로 5개, 6개 이렇게 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순도 높은 그 특수 소재 가스가 반도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수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개발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라는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데 네. A라는 회사의 제품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B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게 되면은 그것을 테스트하는데 이 가스가 맞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적용하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뭐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제품 부품주든 뭐 바꿔가지고 급한 대로 바꿔서 네. 대체로 꽂을 수가 있지만 이 특수가스라든지 이 소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바꾼다가 되는 게 아니라 바꿔서 또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공급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대기업 중심의 공급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매출을 좀 구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폴리실리콘인데 그동안 이제 폴리실리콘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많이들 생각하실 네. 거예요. 태양광 폴리실리콘도 이 회사가 공급하지만 반도체용 특수 폴리실리콘도 공급을 합니다. 근데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많은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이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지 못해요. 아직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 폴리실리콘 공급하는 부품사들이 많지가 않고 거기에 이제 OCI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급하는 기업이 허가가 나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만큼 안정적인 그 매출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진입 장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OCI 홀딩스나 OCI 모두 마찬가지예요. 한 네. 6월 중순까지는 좀 재상장되고 나서 하락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네. 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데 OCI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혹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해서 한 달도 안 돼서 한 50%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회사가 분할 재상장됐을 때의 가격 그 고점대가 15만 원, 14만 원대예요. 네. 그리고 그날 시가 그 저점 종가가 12만 원대고요. 그러면 네.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이제 한 10%, 한 15% 정도 올라온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분위기만 잘 탄다라면 뭐 한 7월 말까지 한 20만 원 정도 목표가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약간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분칠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 14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짧은 손절가 놓고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CI에 대해서 지금 안정적인 공급처도 있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 투자에게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냉탕과 온탕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43% 내림세로 2,600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607선에 마감할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강합니다. 1.75% 오름세로 914선에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조금 많이 아쉽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한 0. 오늘하고 동일한 정도 흐름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좀 대형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 지수가 썩 좋지 못할, 그러니까 뭐 약간 애매한, 죄송합니다. 대형 종목이 많이 하락했는데 코스피가 덜 하락했어요. 그래서 네.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닥도 반도체, 2차 전지 등등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강보합이었습니다. 0.2%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라는 분위기였다라면 오늘은 코스피가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많은 종목군들이 좀 크게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쪽도 있어요. 좀 그나마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뭐 조선주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물론 동시효과긴 합니다만 1%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조금 강했던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개인 투자자분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하락이 좀 깊은데 지수가 덜 하락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등락 종목을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가 상승 종목이 그 170개고요. 그 170개고 하락 종목이 733개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387개고 하락 종목이 1150개예요. 근데 종합 코스닥 지수가 1.6%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내 종목은 다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는 왜 이렇게 빨간불이지? 하는 네. 느낌. 결국엔 그게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몇몇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상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감지수는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래서 어저께하고 오늘하고는 상당히 극명한 느낌. 그러니까 주가지수는 그렇다고 치지 주가지수랑 내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을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괴리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지수 종목에 대한 괴리감이 많이 느껴질 수 있는 하루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대단하죠. 지금 네. 에코프로 비율 16%, 에코프로 12%대 강세를 보이는데 또 외국인 수급 창구도 살펴보니까 에코프로가 1위, 에코프로 BM이 2위로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도 저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거는 이제 공동한 뭐 공매도 네. 관련해서 어떤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쨌든 외국인들의 공매도 양이 제일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그룹주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좋은 전망으로 들어오든 네. 쇼커버닝 공매도를 환매수하기 위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든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들이 여전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긍정적인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수 자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마감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지수는 오늘 엇갈리면서 마감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리 증시는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코스닥의 상승세에 비해서 코스닥의 지속적인 하락세, 코스피가 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증시 변동성을 이용해서 파도 타기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규제로 조정 국면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차익 매물 출회가 지속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피로감이 느껴지는 시장이다. 조금은 쉬어가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세 분의 말씀이 조금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들 시장이 좀 많이 좀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약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좀 중요한 자리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네. 원래는 상승을 좀 해줬어야 되는 위치였는데 조금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수급적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좀 거래소에서 뭐 매도는 그렇다고 치지만 선물 쪽에서 만계약 정도의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갔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못 갔을까? 그냥 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못 갔다라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어저께 이제 중국 그 경제 지표 주지 못했어요. 네. 근데 어제 홍콩은 태풍 때문에 휴장이었습니다. 임시 휴장이었어요. 이제 오늘 개정하고 나서 그래서 어저께 중국 증시가 좀 밀렸고 오늘 이제 홍콩이 개정하고 나서 2% 그냥 반등 없이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에 약간 그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유럽 같은 경우도 오후에 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경제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한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혼조세 출발한 다음에 어쨌든 이제 빅테크,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등세를 또 시연해주면서 나스닥만 올랐어요. S&P 500은 그냥 강보합, 약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글로벌 증시를 약간 숨고르기를 하게끔 만들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2,700, 2,750으로 막 치고 나가기는 힘들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올라오면은 한 2,600, 한 20, 3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저항을 맞을 거고 또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500, 한 70포인트, 뭐 한 80포인트 이상에서는 또 지지선은 21선 놓고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한 일주일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목요일에 테슬라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죠. 그날 또 넷플릭스라는 곳
실적도 발표를 네. 하고 그래서 관련돼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목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면서 일단은 종목별 순환매를 좀 대응하시자. 솔직히 종목별 순환매 대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가는 것 같아서 매수하면 다음날 하락하고 그렇죠. 또 안 가는 것 같아서도 매도하면은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를 좀 잘 하실 수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잘 못한다라면 조금 일부 현금을 좀 챙겨놓고 투자 타이밍을 뭐 테슬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매매를 하신다라면 뭐 이번 주 수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 아니, 혹은 뭐 FOMC 이후를 좀 대비한다라면 다음 주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좀 종목을 좀 모아가시는 게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고 FOMC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 심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에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조정 시에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섹터를 본다라면 뭐 자동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가 조금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네. 관련해서도 조금 조정 시에는 조금은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된다.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 짚어주셨고요. 오늘 또 포스코 그룹들 중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이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지금은 뭐 실적 자체는 다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 또 예상치보다 뭐 내렸는지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포스코 그룹주든 에코프로든 2차전지 관련돼서는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현재 AI라든지 뭐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이것이 훼손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오늘 예상치 정도의 어떤 부합적인 내용만 나온다라면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또 살펴볼 만한 종목군들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차량용 OLED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해서 좀 들썩였는데 이 종목들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봐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거라면 상관은 없는데 좀 어떤 이슈가 있어서 당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조금은 연속성을 얼마나 뛸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강세를 보이긴 했죠. 지금 네.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리긴 했지만 웹 오피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모멘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솔직히 그게 주가를 올릴 만한 이슈가니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새로운 사업을 M&A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분사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분사시킨다고 해서 회사의 값어치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급등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후한 점수를 주기엔 좀 애매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도 긴 윗꼬리가 나왔고 오늘도 좀 상승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긴 네. 윗꼬리가 나왔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다시 합병한다고 네. 합병한다고 해서 주가가 반응을 했지만 합병을 하나 합병을 안 하나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합병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50조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나중에 OCI 같은 경우 이수그룹, 이수화학이 이수화학하고 이수스페셜티 케미칼로 네. 나눠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어디가 더 유망하느냐를 보고 그 회사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볼지 모르는 나눠지는 것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럼 한쪽으로 오르고 한쪽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먼저 진입하기보다는 좀 후에 좀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과 그리고 내일장 주목할 섹터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2부장 핵심입니다. 남양여분스탑 그리고 대우건설은 실적을 믿고 가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재주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내일의 승부수는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